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근데 오래되긴 했어요. 그죠? 한 달이 넘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리듬대로면 볼 때가 이미 지났는데 다른 학교들은 또 개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조금 잔소리도 좀 하고 싶고. 그죠?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이게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출근은 하기 싫은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교실 들어가서 막 장난도 치고 싶고 농담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또 있어요. 이제 잔소리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왜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내가 조금 어 뭔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몇 가지 문제들은 제가 겪어왔던 문제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지켜봐왔던 것들 중에서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혹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인스타에다 막 그런 것도 올렸잖아요. 막 이제 뭐 상담 뭐 조언이 구릴 수는 있지만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이렇게 이제 그거 올린 계기로 요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연락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준 건 아니고 되게 극소수에 극소수. 근데 이제 극소수라는 친구들도 다 이제 고민 내용이 공부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제 영상으로 갖고 왔냐면 제가 볼 때 이 정도 내용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민은 내가 이 부분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바짝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또 며칠만 지나면 금방 풀어지고 어 놀게 되고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친구는 영어를 고민했지만 사실은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게 수학이든 국어든 뭐 아니면 역사든 과학이든 다른 과목들이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그게 운동이든 뭐 그림이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굉장히 하고자 하는데 내 기대만큼의 실력이나 수준이 좀 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게 지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는 없는 방학이 한 달 더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없는 방학이 생긴 게 아니고 겨울 방학 걸 끌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울 방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름 방학만 이렇게 잔뜩 길어진 상황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거예요. 어, 많은 친구들이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그런 고민이겠죠. 내가 1학기 때까지 봤을 때 기대했던 수준의 성적이 있는데, 기대했던 수준의 점수가 있는데, 그에 못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과목별로 이건 좀 부족하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단과 학원도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요 시기는 평가를 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많이 나아지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막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막 아침 일찍 가서 막 밤늦게 오고 막 이걸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피곤하고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어, 과거에 점수로 드러나는 성적에 대해서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점수로 드러나는 성적에 대해서 겁먹지 마세요. 이게 중3 때까지의 점수가 그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한테, 미성년자인 학생들한테 수치화된 점수를 가지고 너무 겁을 매겨요. 근데 이건 제가 공교육 교사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제 말 믿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잘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직업 활동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돈 욕심이 있을 수도 없고 없거든요. 저는 직업 특성상 뭘 더 한다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직업의 목적이 돈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나 분위기가 학생들한테 점수로 너무 겁을 매겨요. 뭐 몇 점 혹은 몇 등 혹은 몇 퍼센트 혹은 뭐 A 무슨 과목 A 혹은 B 아니면은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커요. 근데 특수직렬에서는 한국 사회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의대라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의대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지금 2025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의대 말고는 다른 어떤 직군에서 특별한 점수대를 원하는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분명한 게 여러분들은 올해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 갈 3년 뒤에는 또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점수로 겁을 매기는 게 실제로 그만큼 두려운 세상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겁을 매기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돈이 돼요. 예? 그것도 좀 있다고.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겁을 매기면 매길수록 돈이 돼요. 왜냐면 겁먹을수록 학원 막 이렇게 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두려운 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점수에 겁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고1, 고2 넘어가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학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몇 점 맞았고 기말고사 때 몇 점 맞았고 그걸로 내 인생이 판가름 지어진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결정 지어진 것처럼 겁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열려 있고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몇 점 몇 점 뭐 수학 몇 점, 국어 몇 점, 나 중간고 때 평균 몇 점, 뭐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이런 걸 가지고 절대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왜 제가 이걸 겁먹지 말라는 걸 강조하게 되냐면 겁을 먹잖아요. 그러면 과열하게 돼요. 무리해서 에너지를 쏟게 돼요. 그래서 무리한 에너지를 쏟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게 겁을 먹으면 불안하니까 과열한 에너지를 쏟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지쳐요. 그러면 결국 성과도 못 내고 나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몸과 마음은 지쳐 있고 성과는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만 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시기와 나이가 됐을 때 그 패배감만 남아서 더 에너지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나이 때 절대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중학교 나이 때 겁을 먹으면 내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거가 그 겁먹는 감정이 반복돼서 겁을 먹게 되면 내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을 때도 겁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난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쉬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쳐버리면 이렇게 내가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너무 막 뭐 하루에 8시간 할 거야, 10시간 할 거야. 이게 과열된 에너지를 쏟게 됐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결국 지쳐버리면 이걸 오랫동안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성과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절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다 지워야지. 이씨, 이거를 이거 언제 다 지우냐? 절대로 어 슉슉슉슉슉 됐어. 이만큼 지웠으면 됐어. 그죠? 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마셔라. 절대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공부보다도 공부 중요해요. 공부 되게 중요한데요. 공부가 1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은 운동이긴 해요. 운동이긴 한데 운동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학교 수업 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젠 지겨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는 건너뛰도록 하고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미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더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요, 중학교는요, 아직은 공부에 대해서 가능성도 많이 남아 있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막 그렇게 매몰돼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쁜 행동만 아니면 학교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열어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책 읽는 게 좋아. 나는 소설 읽는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음악 듣는 게 좋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진로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나는 내가 생각한 진로는 화가나 디자인 계열은 아니야. 그래도 그림 그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기업 사원이 되고 싶어. 혹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공부해보니까 역사도 재밌어. 역사 하셔도 돼요. 역사 하셔도 된다고. 난 대기업 사원이 되고 싶은데 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노래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공부에 매몰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에 매몰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이제 본격적인 성인으로서의 진로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서 그게 꼭 이제 일반 인문계에 가는 친구들은 내신이나 수능 공부일 거고 특성화에 가는 친구들은 동시에 이제 취직 준비도 동시에 하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되게 치열하고 바쁘고 공부에 치여 있는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나마 그래도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중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절에 조금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많이 여러분들 다니시더만 뭐 연극도 보러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막 아침 무슨 이렇게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연주회도 하고 뭐 또 보여주고 뭐 또 하려고 하고 막 어디도 데리고 가고 막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요. 공부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 사고력의 지평이 넓어지거든. 내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었다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연극을 봤다든지 아니면 어딜 가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공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꼭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내 생각하는 힘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길러줬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른 생각하는 힘 가지고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문화적인 소양을 넓히는 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 과목만큼은 그게 수학이든 영어든 뭐든 간에 이 과목만큼은 이번 방학 안에 조금 근본적인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이 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이 과목을 많이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이 그 과목에서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려는 거라서 사실은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여기에 중독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겁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겁을 느꼈기 때문에 불안해. 불안해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양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금방 지쳐요. 질려버려요. 그 사람이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커서 내가 아무리 이걸 시작하기 전에 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강한 각오를 다졌어도 그렇게 막 그것만 되게 빡세게 하는 그 빡센 일정들을 한 일주일 열을 견디고 나면은 지치고 막 공허해지고 막 그래요. 막 힘도 안 나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어쩌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당장 얼마 안 남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하는 공부다라고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목표를요, 시간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오늘 몇 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목표는요, 다시 써야겠다. 다 지우고.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나는 써놓고 일단 내 점수에 혹은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두 번째로 공부에 있어서 음,
그 하루하루의 목표를요. 절대 시간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난 오늘 하루 몇 시간 할 거야. 그러면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목표는 시간으로 잡는 게 절대 아니고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요. 과제로 잡으셔야 돼요. 과제로. 내가 오늘 뭐 영어로 치면은 단어 몇 개 외운다. 아니면 뭐 시험 문제 글 몇 개 해석한다. 아니면 어떤 수거 몇 개 외운다. 아니면 몇 문제 푼다. 이런 식으로 뭘 했는가? What am I do? 이걸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스케줄러에 요거 오늘 예를 들어서 뭐 8월 27일인데 오늘 나는 1번 요거 할 거고 2번 요거 할 거고 3번 요거 할 거고 4번 요거 할 거고 이렇게 정했으면은 요거 다 했으면 그죠? 요거 다 했으면 그게 몇 시간이 됐든 오늘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요거를 다 못 끝냈으면 내가 8시간, 9시간, 11시간 했어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의 목표는 시간으로 잡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과제로 잡는 겁니다. 과제로.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양을 알아야 돼요. 내 양을.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 시간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점수가 몇 점이고를 떠나서 요것만 알아내셔도 돼요. 나는 하루에 혹은 한 시간에 그러니까 단위별로 하루, 한 시간 어느 정도의 양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요것만 파악해내셔도 그 상태에서 중학교 졸업하셔도 성공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면요. 이게 되면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공부 양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짤 수 있으면 이 계획만 성실하게 지켜내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 시간에 하루에 얼마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이제 겁먹지 말라는 거랑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더구나 지금 우리는 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겨울방학 거 뺏어온 거잖아요. 땡겨온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2학기 끝나고 나면 휴식 거의 없이 바로 고등학교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공부에 너무 매몰되게 보내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척박하게 만들고 여유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8월 중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는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땐 일주일에 한 2, 3일만 공부하셔도 되고요. 공부하는 날도 하루에 4, 5시간은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 4시간, 일주일에 한 2, 3일, 하루에 한 3, 4시간 공부하면 잘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에 매몰되어 계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즐거운 시간으로 채우세요. 즐거운 시간으로. 넷플릭스 보셔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고 나쁜 행동만 안 하면 돼. 나쁜 행동만. 여러분들 나쁜 행동 뭔지 알잖아.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화도 막 귀멸의 칼날 막 이런 거 봐도 돼요. 막 무슨 저기 뭐야? 어? 코난 막 뭐냐? 명탐정 코난 막 차간의 잔상 막 이런 거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인생 전체에서. 내가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도. 그리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재밌게 하세요. 선만 안 넘으면 돼. 다 알잖아. 그죠? 선만 안 넘으면 되고 즐겁게 하세요. 친구 관계, 연애 관계, 연인 관계 다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내가 지금 너무 잘해야 된다. 뭐 몇 등 이상, 몇 점 이상 돼야 된다. 그걸 지금 이번 방학 안에 그거를 너무 얽매여 계시면 나중에 정말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는 적당히 하셔도 되고요. 여유 있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조금 더 집중하세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면 그 노하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의 목표는
시간으로 잡는 게 아니고 과제로 잡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제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한 시간에 혹은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절대로 계획은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 내가 여유 있게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끝내고 나서도 오후에는 친구랑 만나서 놀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한 오전 8시쯤에 일어나서 씻고 밥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에 스카 가서 스카 한 9시에 도착해서 한 1시 정도까지 공부 한 3, 4시간 하고 그리고 점심 친구랑 만나서 먹고 친구랑 뭐 이렇게 뭐 포토이즘이나 뭐 모노그램 이런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갔다가 그러고 한 7, 8시쯤에 들어와도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하는 날. 그리고 공부 안 하는 날은 좀 늦잠도 자고 뭐 좀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학교 공부에서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것보다 만약에 어떤 영역에 호기심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으시면 그걸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게 뭐가 됐든 좋아요. 뭐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그것도 하나의 야구의 내용 자체는 나중에 미래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탐구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팀은 왜 이렇게 계속 연승을 하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한번 탐구를 해볼 수 있잖아. 왜 이 팀은 계속 지지? 왜 이 팀은 계속 이기지? 왜 이길까? 투수진이 좋구나. 투수진이 왜 좋지? 아,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많이 먹는구나.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많이 왜 먹? 5선발까지가 라인업이 되게 좋구나. 5선발 라인업 애들은 뭐가 장점이기 때문에 좋은 거지? 아, 구종이 다양하구나. 아니면 직구가 좋구나. 아니면 그래. 투수 좋고. 타선은 타선 어떻지? 1번 타자가 되게 컨택 능력이 좋아서 뭐 주루를 많이 하는구나. 아니면 3번, 4번, 5번 타자들이 확실히 슬러거 역할을 해서 막 큰 걸 날려주는구나. 아니면 주루 능력이 되게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깊이 탐구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학교 공부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호기심만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건 절대로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 때 친구들이 수업 내용이랑 조금 많이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해도 웬만하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보는 것만큼 인간의 사고력을 성장시키는 건 절대로 단언컨대 없어요. 호기심이 사고력의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호기심이. 오로지 호기심만이 인간의 사고력을 성장시켜요. 오로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은 그렇죠. 짜증에서 오는 질문이죠. 아씨 존나 하기 싫은데 씨발 공부 왜 해야 되냐.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러면 아니 내가 얼마 내고 얼마 거슬러 받는지만 알면 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위 무슨 뭐 2차 함수니 뭐니 뭐 무슨 그런 걸 내가 뭐 삼각함수니 뭐 원뿔의 성질이니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니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회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국 사회의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잘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 받는 인정받는 삶이라는 게 선택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죠? 어, 그래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든 전문직이 되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부를 못하면 이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공부의 이유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이게 틀리지 않겠죠.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면 좋은 대학 가는데 좋고 좋은 대학을 가면 전문직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직장을 얻기에 좋죠.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 애가 전체 학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쵸?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치면은 그중에 쟤 공부 좀 하지 하는 애가 전교 1등부터 한 2, 30등 정도 까지고 나머지 한 30등부터 한 70등까지는 그냥 그런 애. 70등 아래는 조금 솔직히 조금 못하는 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설명론대로면 한 30등 전교 100명 치면은 전교 100명 중에서 한 30등 바깥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나온 성적이 결과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공부를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이 도탄에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30등 바깥의 친구들, 올망졸망한 친구들 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얘들 몇 등인지 상관없이. 몇 등이든지 상관없이 요 바깥에 있는 친구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들, 요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 공부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근데 학교 공부 놔버리잖아요. 완전 인생 날아가요. 저희가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 공부가 안 되면 인생 날아가요. 잠깐은 뭐 한 30대 중반, 4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막 가끔 가다 뭐 위인전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인터뷰나 이런 데 보면 저는 중학교 뭐 다니다 말았고 뭐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막 이런 분들 근데 되게 성공한 삶을 사시는 분들 보일 거예요. 그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공부를 나중에 남몰래 나이 먹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해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갖춰야 되는 학교에서 알려주고 학교에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학교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 그 기회에 갖춰야 되는 노력,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인데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능력, 이유는 좋은 대학 인정받는 직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거예요. 학교 공부에 전 과목 국영수가사 뭐 은미체독 이컴 다 음악 미술 체육 뭐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사고력에.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공부는 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힘든 공부가 기다려요. 대학교에 가면 자기 전공을 공부해야 되고요. 직업을 얻으면 그 직업을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직업으로 칩시다. 제 직업으로 치면 저는 역사 선생님이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 과목을 공부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크게는 역사학과 교육학을 공부합니다. 역사학 중에서도 서양사, 뭐 동양사, 뭐 아니면 기타사, 한국사 쭉 공부했겠죠. 역사 교육학이라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쭉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 보고 붙어서 교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 됐으니까 공부 끝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을 가르쳐야죠. 그럼 내 실력이 감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방학 시작하면은 보통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이고 항상 일주일에서 열흘 2주 정도는 항상 하루에 8시간 10시간 역사 공부를 해요. 순수하게 역사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소설책도 안 봐요. 소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실력이 떨어질까 봐 책을 봐도 역사책만 봐요. 그리고 역사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행정일을 하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행정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교육 법령이나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교 폭력 업무했을 때는 학교 폭력 관련 법령이나 뭐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 뭐 학부모님들이 문의 주시면 안내를 드려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안내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직업이든 평생 공부해야 돼요. 평생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를 평생 해야 돼요. 어떤 직업이든 모르면 할 수가 없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 지식과 노하우를 반드시 공부를 해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행사에 취직을 하는 걸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국어 공부 안 할 거예요? 외국어도 못하는 주제에 여행사 직원 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특히나 여성 청소년들한테 인기 많은 직종 중에 하나가 승무원이거든요. 그 외국어 공부 안 하고 승무원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 선생님 뭐 당연한 거고. 공무원 당연하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별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직업 없어요. 뭐든지 공부해. 스포츠 선수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걔들
게임 끝나면 하는 게 모니터링이에요. 그럼 모니터링은 거기서 어떤 선수의 장점이 뭐고 어떤 팀의 장점이 뭐고 전략이 어떻고 전술이 어떻고 포메이션이 어떻고 다 공부한다고요. 그 직업에 따른 공부가 다 있는데 그런 내가 내 직업 영역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 내용은 초점이 무조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그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훨씬 더 넓고 많단 말이에요. 그 넓고 그 많은 지식들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몇 가지 과목들을 골라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과목을 고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가가 이 과목을 고른 가장 결정적 이유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사고력을 길러놔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로 진출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내 직업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돼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해. 아니면 내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독립해서 나와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의 내용이 뭔지,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고, 내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된다.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로계약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가 법률에 타당하게 쓰여진 건지 아셔야 억울한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 안에 문맥과 그 안에 어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등 이상, 몇 점 이상 이안 된다. 나는 공부로 성공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꿈이 다른 데 있으니까 나는 꿈이 요리에 있으니까 음악에 있으니까 미술에 있으니까 공부는 접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 나락갑니다. 그거는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유가 왜 떴을 것 같아요? 아이유가 예뻐서 떴을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예쁘죠? 아이유 예뻐요. 근데 아이유보다 예쁜 여자 연예인들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면 아이유가 노래를 잘해서 떴을까? 아이유 노래 잘하죠. 근데 아이유보다 성대를 잘 쓰는 가수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아이유보다 고음을 많이 치는 가수들 널리고 널렸고요. 아이유보다 밴딩이 화려한 가수들 널리고 널렸어요. 저는 이거 아이유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인정할걸? 본인보다 예쁜 연예인들 많아요. 본인보다 고음 높게 치는 가수들 객관적으로 많아요. 그죠? 밴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아이유보다 기교가 화려한 가수들 많아요. 근데 아이유가 저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둔 이유가 뭐냐면 곡의 해석 능력이에요. 이 곡이 표현하는 정서가 뭔지, 이 곡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 노래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부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력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저 자리에 간 거예요. 공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직업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의 직업을 얻고 그 직업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고요. 대학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학교에 지나지 않아요. 대학도 학교일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뭐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애 아니고 공부 쪽으로 성공할 거 아니니까 공부보다는 다른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몇 등이고 몇 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점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몇 점을 맞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그 대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해봤고 아니면 지금 학습지에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내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봤고 싸워봤고 그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노력 그 자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성에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제 직업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복도에서 마주칠 때나 교실 들어갈 때나 여러분들한테 장난 엄청 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간식 먹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막 하리보 젤리 먹고 있고 막 뭐 먹고 있고 이러면 맨날 갖고 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뺏어 먹고 막 그러죠. 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적성에 맞아요. 여러분들이랑 농담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지나가면 장난치고 농담하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막 여러분들이 교무실 놀러 왔을 때 막 얼음 주면서 막 이렇게 농담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제 직업 전체에서 재밌는 건 한 3, 40%고요. 하기 싫은 일이 5, 60%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하기 싫은 영역을 더 많이 견뎌내야 하고 싶은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애들이랑 볼 차고 패스하고 패스 받고 슛 때리고 막 내 앞에 있는 애 제끼고 이런 게 너무 좋겠죠. 근데 내가 진짜 축구 선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즐거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초 체력 훈련과 러닝과 헬스와 뭐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되고 식이요법과 이런 것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손흥민 보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영역을 한 6, 70% 견뎌야 하고 싶은 순간 2, 30%를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기 싫은 걸 필요하기 때문에 해내는 그 성실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걸 기르기 위한 것도 학교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것에. 내가 아침에 그 피곤한데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죠? 엄마한테 등짝 둥둥짝 맞아가면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와서 졸릴 때 졸리더라도 막 내 스스로 뺨 따구도 때려보고 막 허벅지도 꾸집어 보고 아니면은 막 진짜 막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저 뒤에 서서 들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싸워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 나가는 어떤 인생 근육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힘든 시간을 견디면 즐거운 시간을 맞이한다. 그게 결과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인생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출근하면 하기 싫은 하루 출근하면 8시간 근무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5시간 하고 하고 싶은 거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는 3시간을 위해서 하기 싫은 거를 5시간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성실성이 있어야 하기 싫은 거 5시간 하는 걸 견딜 거 아니에요. 그 성실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도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인데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열돼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해낼 수 있는 과제만큼만 해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내가 설정한 과제를 그날 다 하셨다면 거기에 무조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은요. 프라이드는 그러니까 뽕은 내가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고 그런 데 갖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왜 운동하라고 하냐면 운동만큼 자부심 갖게 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km를 뛰고 7km를 뛰었어요. 그러면 내 자부심은 내가 되게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뛰었다라는 거에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자부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5km를 몇 분에 뛰었던 7km를 몇 분에 뛰었던 내가 마라톤 세계의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여전히 졸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자부심은 그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점을 맞았고 몇 등을 했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오늘 나 스스로 하기로 한 과제들을 끝냈다. 해냈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자부심을 느끼셔야 내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세워놓은 목표들을 설정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내는 방향으로 공부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날 세운 계획을 모두 완수해냈다. 그럼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